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28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6-3절에 있는 베이지 정리로 텍스트 분류하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과 약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머신러닝으로 분류되는 텍스트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률 이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을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코드를 한번 돌려보고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살펴본 뒤에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시게 되면 코드는 베이지 test.py라는 메인 파일,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파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베이지.py라는 여기에서 불러오게 되는 베이지안 필터 클래스를 정의한 파이썬 파일 두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파일을 보게 되면 형태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베이지안 필터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bf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뒤에 bf.fit을 사용을 해서 앞쪽에 메일의 제목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에 이 메일이 광고 메일인지 중요 메일인지 등을 분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bf.predict라는 걸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매기 변수로 넣어서 이 녀석이 광고 메일인지 중요 메일인지 구분해서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수학적 알고리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애들도 내부적으로는 수학적 알고리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fit과 predict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결과가 광고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광고는 이때 predict에 넣은 재고정리 할인이라는 녀석, 요 무료 배송이라는 말이 광고 메일의 제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메일 등에서 광고 메일인지 중요한 메일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강의를 여기서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찍고 나서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대충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베이지안 필터라는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호출하는 쪽에서 호출하는 녀석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fin 메서드를 호출한다. 세 번째는 predict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리턴되는 녀석도 확인을 해보면 생성자 함수는 당연히 인스턴스를 리턴을 하게 될 거고요. fin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dict 같은 경우에는 예측 결과와 스코어 리스트라는 녀석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미리 가지고 베이지안 필터라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처음에 init 메서드가 있죠. 이 내부에서 만드는 것은 word라는 녀석을 set로 만들고 words죠. 그리고 worddig이라는 녀석을 딕셔너리로 만들고 이어서 카테고리 딕을 딕셔너리라는 형태로 선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fit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fit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데요. fit은 매개 변수로 텍스트와 카테고리를 밟고 self.split이라는 녀석을 호출을 해서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이 녀석의 반복을 돌리고 increment 카테고리라는 녀석을 실행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서드를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결과를 리턴하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린트로 word list라는 녀석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내부에다가 word list를 출력합니다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게 하고 word list를 출력을 한 뒤 짝대기를 쭉쭉쭉쭉 그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워드 리스트에는 이러한 형태로 파격 세일 오늘 38인 쿠폰 선물 무료 배송처럼 어떠한 값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리스트가 들어있겠죠. 그럼 한번 스플릿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플릿은 위쪽에 있습니다. 1번에 되어 있는데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형태소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을 리턴해 주는 것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inc word와 inc 카테고리를 호출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두 부분 되겠습니다. word 같은 경우에는 word를 하나하나 돌려서 increment word에
어떤 워드가 어떤 카테고리다라고 넣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크리먼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그냥 카테고리만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크리먼트 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뭔가 복잡해 보이면서도 단순해 보이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위에 쪽을 생략한다라고 칠 때 워드 딕 안에다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어떠한 워드를 집어넣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워즈라는 세트 안에다가 워드를 애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두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워드 딕 내부에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카테고리를 생성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광고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뒤에 객체를 넣게 되겠고요. 이 부분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카테고리 안에 워드가 없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녀석을 다시 만들고 이 녀석을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아래 부분은 이 녀석을 1 더하는 부분 되겠고요. 마지막 줄은 워즈에다가 add로 워드를 해서 이 워즈에다가 할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크리먼트 카테고리라는 녀석도 보겠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매개 변수로 넣게 되면 내부에 카테고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카테고리 딕이라는 것을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인크리먼트 카테고리로 우리가 광고라고 적게 되면 이 카테고리 딕 안에 광고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광고라는 카테고리를 선언을 하고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어서 아랫줄에서 카테고리에 값을 1 추가를 해서 1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이 메인 파일로 돌아와서 한 줄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도커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오른쪽에 있는 거랑 달라서 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맞추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에 표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값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것도 입력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속성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하고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두 개, 세 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광고 카테고리에 O와 중요 카테고리에 O가 들어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왔었는지 어떠한 단어가 몇 번 나왔었는지 출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여기 안에 사용된 전체적인 단어가 워즈 안에 들어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bf.predict하는 predict 부분 되겠습니다. 한번 베이지에서 predict라는 코드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 5번에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약간 어렵지만 이러한 코드가 사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녀석을 붙여 넣어 준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잠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에서 재고 정리 할인 무료 배송이라는 녀석을 썼는데요. 이 녀석도 위에 한번 붙여놓고 이 녀석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언제나 출력해보는 거겠죠. 베스트 카테고리는 논으로 그냥 출력이 될 거고 맥스 스코어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음수를 넣으니까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나올 것입니다. 이어서 워즈에는 이 녀석 재고 정리 할인 무료 배송을 스플릿해서 넣기 때문에 아마 재고 정리 할인 무료 배송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스코어 리스트는 출력할 것도 없이 빈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고 재고 정리 할인 무료 배송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한번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맥스 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를 넣고 그걸 기반으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큰 숫자를 찾아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맥스 스코어에 가장 작은 값을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카테고리 딕에 키즈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광고와 중요라는 녀석을 리스트로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로 반복이 되는 녀석은 처음에는 광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중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워즈와 카테고리를 넣고 돌리게 됩니다. 스코어라는 녀석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데요. 매개 변수로 워즈와 카테고리를 받는 녀석입니다. 내부에서 곧바로 카테고리 프롭이라는 녀석과 워드 프롭이라는 녀석을 활용을 하고 이 녀석을 로그로 감싸서 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카테고리 프롭과 워드 프롭이 뭔지 살펴보고 올게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카테고리 프롭과 워드 프롭이 있는데요. 카테고리의 비율과 워드의 출현 비율, 그러니까 단어의 출현 비율을 계산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코드가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딕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이 녀석을 썸 카테고리라고 지정을 하고 카테고리 딕 안에 카테고리를 넣어서 값을 추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카테고리 딕이 있는데요. 모두 더한 값은 10이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값은 10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광고 카테고리라고 하면 5가 되기 때문에 5가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5 나누기 10을 한 1분의 2분의 1이 되겠고 0.5가 되겠죠. 그래서 0.5를 리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word probability, 단어의 출현 확률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데요. 분자와 분모를 구해서 이 녀석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분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sum을 사용해서 worddig 안의 카테고리의 모든 밸류를 더하게 됩니다. 현재 worddig은 이 녀석이 되겠죠. 이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1, 3, 1, 1, 1, 1 등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어떠한 값을 출력하게 되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랭으로 셀프의 워드를 더해서 이 워드의 전체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분자는 get word count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이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ord count라는 녀석은 worddig 안에 어떤 카테고리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카테고리 내부에 있는 word의 값을 추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고의 say를 구하라 그러면 광고의 say를 찾아서 3이라는 값을 리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을 더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나중에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그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로그 제로를 먹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을 더해서 제로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n이라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d라는 값도 함께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n 나누기 d도 함께 출력을 해볼게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도커 쪽에서 클리어 한번 먹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레딕트로 와서 그래서 계산된 스코어가 다시 돌려놓으면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스코어 프로버빌리티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로그를 원래로 돌리는 역함수는 그 로그 값을 10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10의 제곱을 먹여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역함수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로그 정도는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우죠. 그래서 조금은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상콤하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보기가 힘든데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쉘에서 이렇게 적었었나?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값을 넣으면 위쪽에 있는 값은 0.000000009967 뿅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값은
0.000000355331923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릿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위쪽에 있는 녀석의 확률이 약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광고일 확률이 중요 메일일 확률보다 거의 3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메일은 광고 메일일 것이다 라고 판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내부에 사용되는 간단한 수학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충 코드를 분석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러한 곱을 사용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 292페이지의 베이지 정리 부분 되겠습니다. 쭉쭉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확률 공식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공식 의미만 언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는 생략을 하고 B라는 단어로 분류가 될 때, 사실 A는 입력 텍스트거든요. 어떠한 입력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이 B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은 B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이 있는 단어들의 확률을 모두 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로그를 사용을 해서 이 녀석들을 미친 듯이 더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때 항상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가 뭔가를 못 만드는 탓이 자기가 기본 개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내가 기계학습을 사용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베이지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최종적인 공식도 알고 있지만 이 최종적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계학습으로 돈을 못 벌고 이걸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어떠한 이론을 기반으로 어떠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쭉쭉쭉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논문을 쓰시는 대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이걸 클래스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이킨런이라든지 케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존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베이지한 필터를 활용을 해서 그걸 메일 서비스에 적용한다든지 해서 돈을 버시는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이 모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앞쪽에 있는 확률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제대로 된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접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도 봤어요. 내가 확률을 모르니까 EBS로 고등학교 수학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이러한 게 있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공식이 유도가 됐고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결과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베이지안 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그 필터를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메일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기계학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죠. 메일 서비스를 만드신다거나 하는 분들이겠고, 기계학습을 공부한다라 그러면 이 정도의 공식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